오좋다! 주머니 턱피디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개마뱀 블루텅 스킨크 사육 가이드입니다. 자,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이제 블루텅 스킨크가 어떤 동물이고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해줘야 하는지 한번 샅샅이 자세하게 설명드려 볼 텐데요. 우선 순서대로 블루텅 스킨크가 어떤 녀석들인지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계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자, 일단 이 녀석들 제가 처음에 개마뱀이라고 했죠. 개마뱀. 개냥이도 아니고 개마뱀입니다. 그만큼 개처럼 잘 따르고 손에 잘 타고 온순하고 귀엽고 그렇다는 뜻이고요. 또 이 녀석들 잡식성이고 다양한 먹이를 먹기 때문에 또 냄새로도 먹이를 먹기 때문에 개사료를 먹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런 다양한 이유에서 이 개마뱀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온순하고 또 활동성도 많고 이제 이 녀석들 키우다 보면 매우 다양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팔색조 같은 매력이 있기 때문에 초보자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블루텅 스킨크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블루텅 스킨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호주 블루텅과 그리고 인도네시아 블루텅,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호주 블루텅은 이제 흔히 노던, 웨스턴, 타닌바 이렇게 불리는 이제 그런 녀석들인데요. 호주 블루텅은 보통 비교적 크기가 작게 자라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단 좀 고가종입니다. 호주 동물은 어쩔 수가 없어요. 호주 동물들은 대부분 고가종입니다. 귀한 분들이죠. 그렇다고 누가 더 우위에 있고 우월하다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초보자분들께서 아셔야 하니까 호주종들은 그래도 비교적 고가의 분양가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그래도 호주 블루텅이든 인도네시아 블루텅이든 일단은 생김새도 비슷하고 습성도 비슷하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호주 고가종들보다는 그래도 인도네시아 블루텅들이 초보자분들이 더 많이 접하시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오늘은 초보자분들을 위한 영상이니까 오늘 영상 설명에 초점은 인도네시아 블루텅으로 잡고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인도네시아 블루텅의 학명은 틸리카 기가스라는 학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가스가 하나 더 붙으면 이게 우리 블루텅 스킨크의 원종, 인도네시아 블루텅의 원종이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사는 지역에 따라서 메라우케라는 애들도 있고요. 호롱, 암본, 할마에라, 이리안자야 이렇게 다양한 아종이 존재하는데 일단 지금 명확하게 아종이 분류되진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메라우케, 이리안자야, 암본, 할마에라, 호롱 이렇게 이런 종류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생김새는 비슷하나 몸 색깔이나 성장 크기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아주 미세하게요. 자, 그리고 사는 환경, 호주와 인도네시아 아이들은 좀 다르지만 그래도 보통 광범위하게 이해하기 쉽게 관목림부터 열대림까지 이런 환경이 서식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몸 크기는 보통 30cm부터 50cm까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평균적인 수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종에 따라 다르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메라우케 블루텅은 이 틸리카 속에서 가장 큰 대형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록으로는 80cm까지 자란 그런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엄청 대형종이죠. 수명은 보통 15년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야생에서는 20년까지 산다고 해요. 이것도 물론 아종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 키울 때는 10에서 15년 정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블루텅 스킨크. 왜 이름이 블루텅이겠어요? 혓바닥이 파랗다. 혓바닥이 파란 도마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야생에서 이렇게 파란 혀를 막 보여주면서 위협을 가하거나 이제 선적으로부터 자신을 강해 보이게끔 하는 그런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블루텅 스킨크 여기까지 한번 알아봤고요. 이제 사육장 세팅 설명드리면서 사육 정보도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육장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이 녀석들은 야생에서 관목성이 아닌 지상성, 즉 이 바닥권에서 서식하는 애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육장 선택의 폭은 매우 넓습니다. 일반적으로 원목 사육장, 포맥스 사육장, 유리 테라리움 사육장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요. 또 상황에 따라 리빙박스를 활용해서 직접 자작을 만들거나 아니면 이런 플라스틱 케이지도 있습니다. 매우 다양하죠. 근데 일단 사육장의 형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높이보다는 넓이에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사육장 크기는 당연히 어렸을 땐 2자 정도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평균 40-50cm 정도 되는 중대형 종입니다. 그러니까 컸을 때는 저는 최소 4자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녀석들은 좀 커도 활동량이 많아요. 많이 돌아다니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4자 이렇게 맞춰주기 어려우신 분들은 그래도 이 개체 현재 몸 상태 최소 5배
정도에서 10배 정도는 제공을 해주시면 좋다고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 블루톤 스킨크 공기, 환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공기가 계속 갇혀있는 엄청 습하거나 다습하거나 그러니까 공기가 계속 침체되어 있는 이런 환경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기가 잘 되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적절한 환기구가 있거나 뭐 위가 망으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원목장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블루톤 키울 때는 환풍기도 설치를 해줘요. 이런 식으로 환기를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육장은 이 정도로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제 조명에 대해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블루톤 스킨크는 주행성 동물입니다. 변온 동물이고요. 그리고 야생에서는 이제 일광욕을 즐기기도 하고 뭐 따뜻한 곳에서도 쉬고 서늘한 곳에서도 쉬고 뭐 일광욕 한 다음에 몸을 식히기도 하고 버로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다양하게 삽니다. 아주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결론적으로 우리는 쿨존과 핫존을 같이 제공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균 온도는 약 28도 정도, 그리고 핫존은 37에서 8도 정도, 그리고 쿨존은 25도에서 6도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고요. 이제 핫존은 온도를 대표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직접 일광욕을 할 수 있게 조여줄 수 있는 베스킹 스팟 추천드리고, 물론 바닥 열어는 사용하셔도 되지만 그래도 일광욕을 할 거 생각하신다면 당연히 베스킹 스팟 추천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스팟에다가 바닥 열어 뭐 이렇게 해주셔도 되긴 하는데 굳이 스팟으로 온도를 충분히 유지해줄 수 있다면 바닥 열어는 굳이 필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주행성 동물이기 때문에 자외선을 통해 비타민 D3를 섭취해야 합니다. 때문에 이제 UVB를 하루 12시간 정도 틀어주시길 바라고요. 뭐 이렇게 사육장 전체적으로 사용하셔도 뭐 큰 문제는 없지만 이 녀석들 야생에서 이렇게 그늘에서 쉰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럴 때 보통 뭐 굴에 들어가 있거나 그러니까 아예 하여튼 빛이 없는 그런 그늘 같은 데 쉬어요. 그래서 이제 쿨존은 그냥 그늘처럼 만들어 주시고 핫존에 스팟 램프와 함께 UVB도 같이 틀어주시면 이 녀석들의 습성을 더욱더 고려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 줄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러한 습성 때문에 블루톤 스킨크에게 UVB를 아예 사용해 주지 않고 더스팅으로만 비타민 D3를 제공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공식적인 기록도 있고요. 하지만 이런 결과들은 모두 전문가들의 그런 경험과 이런 전문가분들이 직접 해보신 결과고, 그러니까 우리 초보자분들께서는 UVB를 사용해 주시기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더스팅만으로는 이제 초보자분들께서는 다양한 그런 복합적인 질병이 생길 수 있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UVB를 사용해 주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야간 온도는 22도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길 권장드립니다. 때문에 야간에 이제 스팟과 UVB를 모두 소등한 상태에서 이 사육장 그리고 집안의 온도가 22도 밑으로 내려간다, 이런 분들은 야간에 전기장판 같은 바닥 열원이나 아니면 세라믹 램프, 나이트글로우 이런 상부 열원을 이용해서라도 22도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게 유지해 주시길 추천드리고, 야간 온도는 일반적으로 그냥 안전하게 23, 4도 정도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사육장 세팅이 끝났으면 이제 바닥재를 골라줍시다. 자, 이 녀석들 야생에서는 보통 광목식물이 있는 그런 토양지대에 서식하고, 이 토양지대는 어느 정도 습기가 있는 좀 축축한 형태, 이제 그런 곳에서 그냥 돌아다니기도 하고 뭐 밤버로우도 하고 뭐 거기서 자란 광목식물이나 이런 수풀들 사이에 은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닥재는 일단 일반적으로 우리가 판매되는 그런 기성품에서는 바크나 코코피트, 사이프레스 칩스 이런 것들을 가장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바리움이나 이런 걸 할 경우에는 마사토나 에코워스 뭐 이런 걸로 해줘도 당연히 무방하시고, 근데 나는 이렇게 천연 바닥재를 도저히 제공해줄 수 없는 상황에 나시는 분들은 뭐 신문지나 배변 패드를 사용하시기도 하는데, 그래도 이제 이 녀석들의 습성을 가장 고려한다면 지금 말씀드린 천연 바닥재를 사용해 주시길 그래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습도는 이제 너무 다습을 해줘도 안 되고 너무 건조하게 해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50, 60%, 그러니까 습도는 5에서 60% 정도가 가장 좋다고 볼 수가 있고요. 건조한 환경은 어쨌든 블루톤 스킨크에게는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50, 60%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장식품과 은신처, 이 두 가지는 어느 정도 있는 게 좋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이 녀석들이 좀 높은 데로 이렇게 천천히 올라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광목성은 아니에요. 그렇게 민첩한 몸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뭐 생긴 것만 봐도 얘도 도마뱀계의 닥스훈트네요. 그러니까 높은 곳에 떨어지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날렵한 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때문에 절대 높게는 해주시면 안 되고, 이제 일광욕을 할 때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널쭉한 형태의 돌이나 뭐 코르크보드 아니면 두께가 어느 정도 있는 유목, 이런 걸로 일광욕 지점을 만들어 주시면 좋고, 그 일광욕 지점을 만들어 주실 때 같이 그 아랫부분에 좀 어느 정도 공간을 제공해 주시면 이 녀석들이 또 핫존에서 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따뜻하게 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제공해 주시면 당연히 좋고요. 또한 쿨존에도 충분히 쉴 수 있는 그런 은신처, 굴 형태면 더욱더 좋습니다. 이런 것도 해주시면 얘네가 따뜻한 곳에 일광욕 했다가 뭐 따뜻한 곳에 쉬고 뭐 시원한 데 가서 몸 식히면서 편안하게 쉬고 이렇게 지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준다면 베스트입니다.
자, 다음은 그릇들. 자, 물그릇은 당연히 제공해줘야 합니다. 자, 일단 물그릇은 마실 물을 제공해주는 역할도 있지만 이 녀석들이 몸을 충분히 담글 수 있는 크기의 물그릇을 제공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목적은 이 녀석들이 이제 일광욕 후에 몸을 식히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탈피하기 전에 몸을 좀 느슨하게, 피부를 느슨하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실제로 블루텅을 키우다 보면은 물그릇에 있는 모습을 상당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몸을 식히는 용도도 있기 때문에 하점 말고 후점 근처에 위치해주시면 되고요. 몸도 들어가고 뭐 하다 보니까 물은 항상 깨끗하게 관리해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세균 증식이 되면 안 되니까요. 자, 그리고 먹이 그릇도 블루텅 키울 때는 있으시면 좋습니다. 이 녀석들 일단은 먹이를 되게 다양하게 먹고 또 냄새를 이용하기도 하고 또 이제 커가면서 먹는 양도 어느 정도 있고 또 인펙션 유발도 막기 위해서 먹이 그릇 하나는 장만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먹이에 대해 한번 알아봅시다. 가장 대표적인 잡식성 도마뱀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육식만 오로지 고집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좋지 않습니다. 한쪽에 편향된 급여는 언제나 옳지 않고요. 비만이나 또 다른 질병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애초에 잡식성 동물이기 때문에 세상에 이치겠죠. 일단 먹이가 다양하기 때문에 일단 얘도 좋겠지만 뭐 저희도 재미가 있습니다. 나름 키우는 사육사 입장에서도 다양한 먹이를 주는 거는 또 다른 색다른 재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우선 육식에서는 귀뚜라미가 가장 이상적이고 그 외에 미럼이나 슈퍼미럼도 뭐 당연히 급여가 가능하시고 뭐 마우스 핑키를 먹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가끔 영양식 정도로 뭐 주셔도 크게 문제는 없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료도 먹죠. 고양이 사료는 이제 게사료보다 단백질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번식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는 게사료가 훨씬 낫고요. 조심해야 될 게 게사료에서도 이제 고나트륨은 사람에게도 안 좋잖아요. 근데 얘네도 당연히 더욱더 안 좋습니다. 블루텅에게는. 그래서 나트륨이 얼마나 높은지 잘 확인하셔야 되고 인조 색소가 들어갔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또 기름기가 너무 많은지 이런 것도 주의하셔야 되며 그리고 자기가 게사료를 먹이신다 하는 경우에는 이 게사료에 대한 전체적인 영양소 함유량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더스팅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들에서 해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귀찮으신 분들은 게사료를 굳이 먹일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채소, 이 녀석들에게 뭐 채소, 야채류 뭐 그리고 녹색 채소도 매우 중요한데 종류가 너무 다양해요. 그래서 지금 또 상단에 보시면 육지호국 먹이 정보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과일도 이제 뭐 당연히 급여하시면 비타민 때문에 좋은데 이제 마찬가지로 너무 시거나 너무 당도가 높은 이런 자극적인 과일은 피해 주시고 일단 얘네 바나나 도마뱀이라고도 해요. 블루텅은 바나나를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바나나도 주시면 좋고 하여튼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이 외에도 뭐 과일 대신 뭐 슈퍼푸드를 급여하시는 경우도 있고 뭐 푸디바이트나 뭐 그리고 또 비어디 드래곤 전용 사료, 이구아나 전용 사료를 이렇게 대체해서 급여하시는 경우도 있고 정말 다양해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이제 좀 인터넷이나 이런 자료들을 보면은 야채 50% 그리고 육식 40% 과일 10% 이렇게 급여하는 게 가장 베스트다, 이상적이다 라는 글이 있는데 틀린 말은 아니겠죠. 네, 근데 이제 무조건 이거에 구애받을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먹이들을 너무 한쪽 편향되지 않게 이렇게 다양한 걸 먹는 동물인 만큼 다양하게 주는 것이 가장 좋지 않나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렸을 때는 육식 비율을 조금 더 높게 잡아주시고 커가면서 채식 비율을 조금씩 올려주는 식으로 급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더스팅에 대해 설명을 드려야겠죠. 더스팅은 칼슘제는 당연히 먹여야 되겠죠. 그리고 주행성 동물이니까 비타민 D3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3, 4일에 한 번 정도 먹이에다가 이제 비타민 D3가 포함된 칼슘제를 더스팅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멀티비타민은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먹이를 먹는 만큼 사육사에 따라 영양소 섭취량이 다를 거예요. 이 개체가. 과일을 많이 먹이시는 분들은 비타민이 당연히 뭐 충분할 거고 예를 들어 육식만 먹이거나 아니면 나는 과일을 아예 먹이지 않거나 사료를 먹이지도 않거나 이런 경우에는 영양소가 이제 아무래도 단백질이나 지방 쪽에 치우쳐져 있을 거예요. 이럴 경우에 비타민이 당연히 필수니까요. 그래서 항상 사육사 본인이 내가 먹이는 개체 이런 영양소의 균형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과일도 충분히 먹이고 뭐 비타민이 충분하다 이런 경우에는 비타민을 먹이면 안 되고 또 육식만 하거나 사료, 과일 이런 거 아예 안 주시는 경우에는 당연히 멀티비타민을 주 1회 정도 더스팅 해주시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비타민도 과다는 당연히 좋지 않으니까요. 참고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청소. 블루텅 스킨크에게 청결은 가장 중요합니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블루텅 스킨크는 피부 사이사이가 이렇게 뱀처럼 갈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틈에 세균 침투가 매우 쉽습니다. 그러니까 사육장 내에 세균이 생긴다면 심하면 피부병으로 될 수가 있는 그런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또한 이런 마이트나 이런 기생충들의 증식도 매우 쉽습니다. 때문에 이제 뭐 파충류 전용 소독제나 이런 청결제 같은 거 사용해 주시면 좋고 최소 3, 4주에 한 번씩은 사육장 바닥재를 전체적으로 청소해 주시고 청소 전체적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그리고 당연히 입양 전에 마이트나 이런 기생충이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키우시면서 온욕도 뭐 일주일에 1회나 2주에 1회 정도는 이렇게 예방 차원에서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있는데, 이제 블루텅 스킨크가 개마뱀이라고 불리잖아요. 물론 그만큼 온순하고 이게 매력이 많은 아이들입니다. 하지만 이 녀석들 처음 데리고 올 때는 어느 동물이나 마찬가지지만 겁이 많고 좀 경계가 심합니다. 어떤 동물이나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블루텅은 좀 더 심한 편인 것 같아요. 겁이 좀 많아요. 그리고 이 블루텅의 착한 모습만 보신 분들은 무조건 착하다 생각하시겠지만 간혹 기분 나빠하는 애들은 막 칙칙거리고 막 히싱도 하고 어느 정도 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거지만 처음에 데리고 오셔서 일주일 동안은 이 녀석이 이 새로운 공간에서 적응을 하고 편안하게 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핸들링도 자제하시고 최대한 편안하게 잘 보살펴 줘야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선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